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불평불만을 가지면서도 고맙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결과로 좋은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번에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경멸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 모두 한 사람을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의 행동과 고집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게 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세속적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고민을 품으셨어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승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귀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내 나이가 들어서도 귀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귀촌을 미뤄서도 되는데 적어도 우리 아우에게는 결혼식을 하고 떠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먼 미국 옥수수밭에 가는 줄 알았어요. 끝내라 귀촌의 날은 다가왔고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도 비행기를 탄다면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챙겨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결혼 준비를 도와줄 자는 없겠죠.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더 편했고 제가 중반에 이르게 되면서 아버지는 임원 계약이 끝났으며 그만두신 거예요. 회사는 이제 임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유능한 회사원으로서 그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사실 그런 식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든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서둘러 결혼을 했어요. 그녀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 후 첫 해에 부모님께서는 귀촌을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집을 찾아본 적이 있고 겸손하게도 우리 집안을 살펴보기도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에 집안일로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회사 근처에 쉬는 집을 찾아달라고 해서 더 고생해야겠다 싶어서 찾았습니다. 그 후 잠시 지난 후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휴직을 하면서 예정대로 제가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간 육아휴직을 나서고 나서는 아이를 돌보며 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었지만 결국 회사와 집이 멀지 않아서 다행히 여겨졌습니다. 가장 편한 곳으로 찾아야 했지만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말아야 할지 의문이 들었고 남편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바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에서 키워야지 남의 손에 맡겼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대사를 하겠다고 그럴 거면 애초에 신혼집을 당신 회사 근처로 잡으면 안 되지 아무리 대출 없이 집을 구해서 부담이 없다고 쳐도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아 아이 다 키운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경력 단절이나 뭐다 말이 많아서 취직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신혼집 위치가 왜 친정집하고 가깝고 나 만사지 회사 다닐 거라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당연히 신혼집 위치는 여기가 딱 적당하고 좋은 거지 나는 당신이 퇴사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이 키는 문제야 당연히 우리가 1년씩 육아휴직을 내고 어린이집 보낼 거라고 생각했고 당신도 결혼할 때 회사 그만둘 마음 없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말아야 할지 의문이 들었고 남편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바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생각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등 뒤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찜찜했어요. 하지만 아내도 자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들 사랑이 대단하다 생각하셔서 가사 식구에 간섭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그러면 제 얼굴에 물감을 바르는 거라 생각할 거예요 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항상 최고로 키우고 도와주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현재는 시골로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바쁘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신경을 못 써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골로 이사 가는 이유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서도 있지만 자연산 농산물을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사돈의 시식으로 갔다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서 얼마나 곤란함을 느끼지 못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서운한 가운데도 시어머니에게 노다니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이미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시골 생활을 위해 집을 알아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아내는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 후 아들을 어깨로 올려주면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둘째, 셋째도 더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고된 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 정말 난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에요. 이 고통을 한 번 더 겪고 싶다면 요즘은 한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 어렵다는데 그냥 하나만 잘 키울래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고 후회했는데 아들 하나를 키우면 나중에 혼자 남겨지고 나면 얼마나 쓸쓸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도 나 알아요. 요즘은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부부가 애국심으로 애들을 많이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 어떻게 돈을 벌지요? 어머님께서 노후 자금을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런 얘긴 하지 마세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조기 교육을 하다 보면 영어를 가르치고 원어민 선생님을 초대해서 과외를 받게 되고 그런데요.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왜 아들 혼자 벌어가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일 그만두라 하나 하니 언제나 회사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그 동네로 집을 사줬는데 나 이제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때는 몸을 다 돌아 바로 출근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데 말이 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맞다고나 애 셋을 키우면 회사 다니기가 어떻게 되죠? 애가 아프기 시작하면 한 번씩 소변으로 아프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한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나 잘할래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말싸움을 시작하면 둘 다 고집을 부리는군요. 뿌리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 나만 난처했어. 내가 그 두 사람을 말리려 해도 서로가 안 어우러져서 고집만 부려. 어떻게 더 할 수 있었겠어? 아내는 어머니를 오돌격하고 식혜도 너무 거부할 뿐이었어. 지금도 집안에 간섭하고 실수 있게 하고 내가 대답하면 더 그러하겠지? 싫어. 내가 말할 거만 하면 돼. 사람들이 다 다른 환경에서 사는데 어머니는 너무 고집만 세우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서로 좋게 지나갈 수 있는 일 아니야? 어머니도 그냥 대답만 듣고 넘어가면 되겠지? 당신이 계속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큼 더 약올라. 너는 왜 자꾸 어머니 편을 들어? 진짜 어머님 성격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솔직히 빨리 귀촌하셨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이 때문일 텐데 좋아하는 했었는데 어머니가 집에 드나들면서 아이를 돌봐주었어. 하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이 더럽다며 온갖 살림을 집어넣고 청소를 하라고 할 뿐이었어.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귀촌을 바라고 했어.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을 때 좀 돌려보내는 법을 제게 SOS 신호를 많이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을 돌리는 것이 좋았겠지만 손주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더 많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애 좀 받아달라고 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살림 사정에만 관여했죠. 우리 부모님을 떠밀었다고도 해요. 요즘은 강원도에 좋은 땅들이 많다고 하는데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농사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촌을 할 생각이라도 필요한지요. 부모님도 도로가 잘 돼 있고
서울과 가까운 강원도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서울 생활은 너무 번잡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와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간섭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내는 간섭이 사라진 것을 좋아하고 고부 갈등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아내는 이제 제가 원하는 바로 행동하게 되면서 기분도 편안해졌습니다. 귀촌을 하시고 작은 텃밭을 꾸면서 가볍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다는 부모님을 보면서 보다 훨씬 더 기촌 생활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농사일을 잘 몰라서 수확이 거의 없었지만 아내가 부모님에게 유기농 식재료를 달라고 부탁하니 부모님은 내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기촌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신 것 같았고 서울로 내려오시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아내는 행복해 보였고 아이를 키우며 시간을 보내는데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도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시고 계셨는데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혼자 아내를 키우셨던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귀촌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부모님이 오지 않는 핑계로 장모님이 집에 머물며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외딴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이 걱정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무릎이 아픈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서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을 함께 살자는 제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가끔씩 서울에 오시고 장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서 답답해하고 계신데 어머님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을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이야기가 막히는 것이 있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염님은 서울에서 일하실 때 가끔 가셔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놀이 하고 장모님, 가족이 통틀어 주무르고 가셨단 게 당연히 그때마다 요리를 했고 주방을 가지런히 정리할 땐 그 일을 이미 다 처리했었다. 하지만 아내 불만이 그만이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는 것 같다는 말만 해도 불편하겠겠네. 막상 우리 집에 머물게 되면 불편할 것이 대외적인 거 보려고 엿보는 것 같은 기분조차 들어서라. 요즘 호텔이나 모텔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지 안다는데 꼭 우리 집에서 주무셔야 되냐고. 아내한테 보살피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대체 왜 그래? 아들이 어떻게 사니 궁금해서 집 안고 하의를 한 번씩 들춰버릴 수도 있겠고 떡하니 아들집이 있는데 왜 외출해서 잠을 자니? 우리 부모님이 집을 사주실 때 돈도 보여줬다고? 까먹은 건가? 그러면서 당신의 부인이 집에서 돈을 내주던 그걸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면서 무저고 부분적으로 지원도 조금씩 도울 때도 했는데 좁아서 돈이 없다며 지금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들도 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 알지만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답답해. 집도 크지 않은데 꼭 여기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아, 정말 불편해서 죽겠네. 나도 힘든 건 한 번 말했건만 장모는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가끔씩 주무르게 가신다 안 나도 그랬겠냐. 엄마가 에버로 놀러 오신다고 헬빙자 아이도 돌보는 거 아닌가? 어린이들을 봐주는 건 다른 건데 애들 구경만 하고 도와주진 않는다고. 당신의 어린을 키우는 것은 뭐가 힘들다고. 매번 장모님을 불러 예약을 하고 놀러 다니면 뭐 어떻게든 되는 건가? 당신은 지금 모든 말을 다 했어요. 외부에서 돈을 벌기 위해 무시하는 거예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기 곁에 달라붙어 있어서 눈을 뗄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도 애가 불편할지 봐야 하고 다칠까 봐 눈을 뗄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일까요? 당신이 육아를 하든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아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잠시 머무르고 갔어요. 그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 되었는지요.
한 번은 친척의 자리가 있어서 서울에 잠시 올라가야 했는데 이때 농사를 짓고 온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크게 생긴 고구마였지만 처음이라거라 그런지 맛이 나지 않아 보였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짓은 농작인데 그래서 그런지 별로였어요. 고구마가 별로인데 그냥 쓰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농사지은 아내에게 가져다 줬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시골에서 좋은 물건을 많이 사온 것 같아 보입니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장에 가면 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저녁을 준비하자고 하셨는데 아내가 아이를 올려왔더니 자기는 봐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아이가 벌써 2살이 되었는데 식사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고 잠깐 아이를 볼 수 있는데 피하고 싶다는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애를 볼 테니 주방에 가라고 했더니 째려보시더군요. 아이는 핑계였더라고요. 애가 엄마와 함께 있어야 안정을 찾지. 내가 준비한 거니까 우리 아들 맛있는 밥을 먹이라고 준비해온 거였습니다. 그 저녁을 잘 먹고 부모님은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아내와 함께 준비를 하러 안방에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갑자기 터졌어요.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께서 강원도에서 고구마를 들고 오셨는데 전화든 고구마만 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소리를 해야 하는 거냐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못 참았어요. 넘어가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무조건 나만 먹으라고 그걸 준비한 거니까? 당신은 왜 눈치 없는 척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알잖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독심술을 쓰는 사람이야. 맨날 우리 엄마 하는데 나도 엄마가 있거든. 며느리 먹을 건 하나도 안 챙기면서 참나. 당신이 먼저 사갑게 좀 굴고 해봐. 왜 맨날 불편한 척만 하고 돕는 건 하나도 없이 그러는데 고운 소리가 나가냐고. 아, 왜 맨날 나만 사갑게 그려야 하는데? 어머님이 먼저 나한테 예쁘다 해줬으면 나도 이렇게 안 나왔지? 매번 우리 아들 밥 먹었냐, 우리 아들 잠 잘 잤냐 하는데 그럼 거기다 대놓고 저는 잘 먹고 잘 자요 하냐고. 어머님이 나를 안 챙기는데 내가 왜 챙겨야 돼? 난 싫어. 그렇게 싸우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싸우는 소리가 부모님이 계신 반까지 다 들렸나 보더라고. 원래는 점심까지 밖에서 밥 먹고 출발하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일어나 준비하시더니 첫 차를 타고 가시는데 어머니께서도 기분이 나쁘셨으면 한마디 하시더라고. 고구마는 그거 마땅하기 귀찮으면 버리든지 아니면 땅에 심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가 또 안 튀어나온 고구마를 주는 바람에 아주 미안하게 됐어. 알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처리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 끝으로 부모님도 가시고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아내와 2차전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는 울지 않고 아내는 화를 내며 버럭버럭 말하더라고요. 전 정말 부모님 별명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내에게 꼭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는지 적당히 잘 먹을게요라고 말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어제 우리 싸운 소리를 다 들은 듯하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배째라는 식으로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일 끝났는데 말이야. 입을 삐쭉 내며 말했어요. 정말 연애할 때만 해도 너무나도 천생연분이다. 잘 맞는다 생각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장모님이 어김없이 집에 오셨다. 고구마를 뒤적거리며 쳐다보시더니 고구마가 크기만 보면 냅다 큰 것이 정말 맛없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음식물 쓰레기라고. 이 금덩어리 알고 있으니 너도 강원도에서 버스 타고 왔다며 이렇게 무겁게 가지 말라고 말을 전해라. 어차피 다 버려야 하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게 서로 이득 아닌가?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농사지은 고구마가 있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정말 심하시네요. 너무 하시다. 아니, 너 생각 좀 해봐. 넌 해먹을 것도 아닌데 요리하는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해 마탕하고 있잖아.
고구마 살면서 설탕만 버리면 돼. 거기에 무겁게 탄들이는 후라이팬은 어떻게 할 건데? 물에 몇 번 불어도 탄내가 나는 거 어떻게 함께 할 건가요? 잡을 수 없어.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맞는 말만 해. 요리의 재주마저 모르면서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저를 꾸짖듯이 말을 해. 아내가 옆에서 내게 메롱을 하는 게 아니겠어? 마커시누가 더 얄밉다며 옆에서 메롱을 하면서 제 화를 더 막 끌어올리는데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바로 나가고 싶더라고 막 한다. 그런 생활을 한 지도 1년 시간이 지났고 부모님도 귀농하신 지 3년이 넘게 되었어. 그동안 농사에 손 좀 익으면 보더라고. 콩도 키우시고 고추 상추 이런 건 기본으로 키우셨어. 가끔 산책 겸 나가시는 산에서 여러 물건을 집으로 보내셨어. 노즈에서 자란 것들이 많았고 모양은 울퉁불퉁하지만 맛은 정말 좋더라. 도토리나 고사리 같은 것은 손이 많이 가는 것이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 가했는데 아내는 농작물이 도착할 때마다 인상을 팍팍 쓰셨어. 아니 마트에 가면 도토리 목 다 파는데 도토리 알을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로 뭐 공기놀이라도 해야 하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식재료 손질하는 법 같은 게 요즘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지 않아. 나도 도토리를 이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야. 집에서 해먹는 무이 그렇게 맛있다며 차라리 어머님이 도토리 묵을 보내주셨으면 몰라. 이렇게 가르네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난감하다고. 계속하고 아이를 많이 뿌릴 수도 없고 물론 저도 도토리를 보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불평만 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잘 갈아주어 묵이나 고사리를 한번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올라온 고사리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지만 아내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고사리였어요. 그렇게 부족한 재료를 보면서는 약간 아쉬웠죠.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인 고사리를 비반찬으로 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었더니 옆집에 나눠줬다거나 장모님에게 가져다 줬다는데 그저 조금 아쉬울 뿐이었죠. 아들이 보내온 고사리는 잘 받았냐고 물었는데 지금 딱 철은 그런 것일지 뭔지 몰라요. 고사리를 따러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따는 방법이 다르며 따는 방법에 따라 인원이 갈리기도 하고 실종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표시해 두고 다녔다네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맛있는 반찬으로 요리했고 고사리는 맛이 좋았어요. 산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조심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왠지 잘하는 며느리는 보내준 보약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했지만 직접 그런 말을 하시는 것에 부끄러웠어요. 그냥 잘 먹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넘어갔다고 해요. 그때 알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계절마다 물을 주고 열심히 일한 작은 농장에서 분기를 맞춰 지를 보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밖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 택배를 받는 일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부모님은 농사일을 한 지식을 바탕으로 손님에게 마음을 담아 보냈던 거려. 내 주변에서 저렴한 땅을 사서 자산을 늘리고 계셨어요. 이 사실은 부모님에게서 듣긴 했지만 집으로 전송해 주신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사실 부모님의 선물만을 이용해서 밥상을 차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집 밖으로 보내거나 아이 친구 부모님들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아마도 자랑스럽게 행동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집으로 온 양이 상당히 많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도는 아들이 먹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물건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볼 기회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알고 계셨다면 아마 서울로 올라와 아내에게 혼나고 꾸중을 듣고 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의 사랑이 너무 끔찍해서 어머니도 슬퍼하셨고 아내와의 관계도 좀 긴장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 목장을 선택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그랬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을 하는 줄 아는데 이제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주신 양이 적은 줄 아실까요? 우체국 택배 상자로 제일 큰 걸로 보내주셨다는 말이지만 그 사이에 부서지는 것도 있었고요. 쟤 다 멍들고 상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럼 뭐 어떻게 처리를 해 먹었다가 배탈이 도 남거나 어쩌려고 농약 같은 걸 전혀 치지 않으니까 멍들고 상한 것들도 있는 거지. 다 우리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보내주시는 건데 왜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남에게 갖다 주냐고. 제발 당신 이제는 좀 철 좀 되면 안 돼. 더 이상 우리 살림에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꾸 삐딱하게 나오냐고. 아니 내가 원래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잖아. 내 마음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나에게 조금 잔소리 하셨어요.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남편의 부모님이라고. 우리 엄마가 왜 보내주시겠어요.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신경 쓰셔서 보내주시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차피 반찬을 사 먹는데 그것을 왜 손에 쥐게 보내주시냐고. 그냥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던가. 그것도 싫으면 그냥 팔면 되잖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니 농사를 지은 거 5일장 같은데 내다 파시다며 은근히 소소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만 보내주시고 더 팔아버리라고. 그래 진짜 이성적으로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서로 싫어하지 말고 말야. 농장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사 먹으려면 다 비싸잖아. 그 좋은 것을 그냥 보내주시는데 당연히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맛있게 차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을 하는 줄 아는데 이제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주신 양이 적은 줄 아실까요? 우체국 택배 상자로 제일 큰 걸로 보내주셨다는 말이지만 그 사이에 부서지는 것도 있었고요. 자랑스럽다. 그러면 직접 해 먹어봐. 당신은 요리하는 대신 주방에 가면서도 나한테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명사수로 도토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해. 그걸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도토리를 그냥 다 버렸어. 다람쥐도 먹어라고. 애가라고 어린집 보내면서 시간이 없다고 해. 그럼 당신이 밖으로 나가서 취직해. 나는 집에서 살림을 할 테니까. 서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당신은 돈을 벌고 나는 반찬을 만들 테니까 그러면 서로 바꿔서 살아보자고. 이제 취직해서 돈을 벌어와. 내가 경력 단절이 몇 년째인데 어디서 어떻게 취직을 하냐 하니까 정말 왜 이렇게 치사한 거야?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유일한 건데 너만 돈 타령하는데 나도 참을 수 없어. 그러면 당신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유세를 해야지. 정말 더 참을 수 없어. 아내는 고집스러워서 마트에서 손질된 음식을 사오는 게 더 싸다고 말해요. 대량으로 해봐도 썩는 경우가 높아. 짜증이 나.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을 더 좋아한다고. 매번 어머니가 신경 쓰여 보내준 식자재에 왜 집착하냐고 해. 귀촌하고 살라니까요. 정성이 더 아니겠냐고 말해도 싸알도 안 듣는데 그 후로는 아내와 대화를 포기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3개월 뒤에 나타났어요. 전 그래도 택배 식자재 상자가 도착하면 장모님이 나눠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픈 몸으로 반차를 쓰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키우신 식재료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그대로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생각 없이 부모님의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며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정성으로 키운 물건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익숙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어머님의 표시가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떨면서도 몸이 아픈 것을 잊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반차를 쓰고 퇴근한 저를 보고 놀랐고 이 박스가 왜 분리수거함에 놓인 상태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상자를 뜯지 않은 채로 배송 정보만 확인하고 두다는 것이 황당했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내가 왜 들고 들어왔냐고요. 나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가져다 버리려고 했거든요. 요즘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선물들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니까. 뭐 먹기 어려운 것들일지도 몰라서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는 건지 모르겠네.
손이 많이 가는 것들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고 버리면 되는 게 아니야? 정말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 귀촌하고 싶어서 이사 온 거였고 농사 짓고 싶어서 시작한 거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보내주신 선물을 확인 안 하고 버리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 분노에 가득 차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모님이 나타나셨어요. 장모님이 집에 계신 건 몰랐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우리 부모님이 오는 건 기겁스러워했지만 장모님만큼은 매일 부르는 아내가 부끄러웠어요. 마음이 차가웠다가 뜨겁게 번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화가 나서 막 불이 붙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쓰레기장에서 들고 와야 했어요. 거기서 버렸으면 그냥 썩어가는 게 나았을 텐데. 아니, 자네는 힘 좋네. 우리는 들고 내려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야기는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럴 땐 안내뱅이를 드는 게 낫다고 생각해. 도대체 왜 멀쩡한 음식을 버리냐고 처벌받아야 해요. 거기에 놓으면 경비 아저씨가 주워 먹을 텐데야, 아이야. 어느 누군가가 와서 가져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낫겠죠. 집에서 뭘 하다 나왔다가 거기서 썩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아, 아닌가요? 이전에 받은 고구마는 맛이 없었고 고사리도 질기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매번 요상한 것들만 가져다 주시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농사지만한 것만 골라서 가지고 집에 보내는 건 아니겠나요?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먹지 못할 음식을 들고 오셔서 보내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요. 아내가 무슨 말씀을 해도 모르겠겠죠? 전부 아들이 먹으라고 보내시는 거겠지요? 네, 맛없는 걸로 요리해 주어야 해요. 저는 싫어요. 100번 말해도 어찌 될까요? 한번 봐주세요. 싸게 팔까요? 이런 것도 다 썩은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배추가 들어있네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분명히 식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게도 이걸로요. 아내 알도 없이 이 배추로는 아무것도 못 해 먹을 것 같아요. 식사하세요. 배추가 거실에 던져지며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파리가 뜯어져 거실을 더럽혔다. 장모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외투를 벗고 속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던지시고 우리 딸을 귀찮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몇 포기로 김장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귀찮게 이런 것을 보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사위가 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싸게 한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며느리가 한 번 더 풀려고 해서 안 먹겠냐?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택배 상자에서 흰 봉투를 꺼내셨다. 갑자기 나타난 봉투에 모두 궁금해하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탁 트인 봉투를 열자 그 안에 5만 원 모두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이 피 띄었다. 여기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건 뭐지? 돈은 무슨 이유로 들어있을까? 아내가 돈 뭉치를 주어 300만 원쯤 됐다. 우리 모두가 놀랐다. 아내는 돈을 보고 기절하고 저와 장모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멍하니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한 듯이 휴대전화를 찾았다. 소파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었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매우 긴장되었다. 마음을 다잡고 일해보려 하십니다. 하지만 여력이 없느라 12시 때까지 힘들다고 신데스요 뭐 다 알기에 하루도 남지 않아 정말 힘들다고 그렇더요. 제가 이제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던 행별 전황 저희 엄마가 윤장으로 난리 난 속에서 몰래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아버려야 갈 또 중개존어도 이와 물리적이고 어딜 열 있는지 그 이후 어릴 때부터 애정을 아이들한테 난리 나서 흔들자 했죠. 엄마도 같이 예술을 난대요 하지도 좀 다 저의 정부를 교황한대요. 엄마 클디디미지열 배터리 하였더니 어금니한데 들었는데요. 더 피치도 같아서라도 클데이지와의 팬사이 엄마들도 합죽다는 사항이기도 해서요. 윤장도 새겨드려야죠. 눈 앞다고 다 손해가 납니다. 안토트 백이 입다 생각한 씨와도 예쳤다면 배 아라체 부모님께서도 안 스쳐 갓비속으라도
또 어떻다고 피곤하고 거료까지 않아요. 탁 트인 봉투를 열자 그 안에 5만 원 모두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이 피 뛰었다. 여기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건 뭐지? 돈은 무슨 이유로 들어있을까? 아내가 돈 뭉치를 주어 300만 원쯤 됐다. 우리 모두가 놀랐다. 아내는 돈을 보고 기절하고 저와 장모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멍하니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한 듯이 휴대전화를 찾았다. 소파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었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매우 긴장되었다. 마음을 다잡고 일해보려 하십니다. 이제 시장합니다. 아름답게 패키어트 개구이를 하여 후답게 해고라 계획하는 것. 이지요 제때 계속 기울였고 열심히 일을 건축하려고 엄마는 유화되려 합주조이겟 질도 대우한다근 얄볼동준이다 고생치함다로 반론한다스 별표. 늘 자녀들에게 농작물 몇 개를 나눠준 후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 파는 일을 하셨던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 번 돈 중에서 아내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적은 돈부터 많은 돈까지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송금하셨어요. 만일 나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난 알았을 텐데요. 하지만 아내에게 따로 챙겨주고 싶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를 키우고 서울에서 살면서 돈이 매달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택배 상자를 버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면서 돈 또한 잃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까지 보내주신 돈이 많이 아까워요. 정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나는 바로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이전에는 얼마나 받았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갑자기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한 듯 했고 바로 경비실로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를 책맨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여기 CCTV가 있죠? 쓰레기장 앞에도 있죠? 확인해 볼 일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알겠어요. 박스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놓은 것은 아내였고 쓰레기를 버린 건 아내라는 걸 말했어요. 내가 그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아파졌는지 벌금을 내야 했다고요. 사람들은 정말 이기주의적이에요. 쓰레기를 부주의하게 버리지 마세요. 망연자실하며 돈을 잃은 아내가 발을 구르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돈뿐 아니라 신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일어난 현실로 인해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과 피땀에 대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경력 단절과 어린아이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다며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답하고 집을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반성한다며 다른 길을 찾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했고 장모님의 자주 오는 것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수확물로 밥상을 차리고 제 눈치를 보며 집에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찢어버릴까 봐 중요한 서약서는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었고 장모님의 방문도 주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두상이 멋지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 이후로 우리 부모님께서 용돈을 넣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내는 조용히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돈이 없으니 곤란해졌어요. 하지만 우는 소시지를 먹으면서 지켜야 할 약속을 지켰어요. 매번 농작물을 가공해서 반찬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평화롭게 버티고 있으니 앞으로도 실수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